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23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장 혼조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요 내용과 그다음에 요즘 그 원자재가 무차별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좀 기술적으로 좀 보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국내장은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연기금이 기관 중에서는 가장 많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국채금리에 투자가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혼조세 마감을 합니다. 다우는 소폭 상승, 나스닥은 급락. 뭐 이렇게 구조로 갔죠. 다우도 장중화 때는 0.5%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상승도 0.5%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우가 오히려 그 나스닥보다는 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전까지는 아시지만 나스닥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다우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기술적으로는 다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기술적 분석상으로 다우와 나스닥을 좀 보고요. 또 나스닥은 그 애플과 뭐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좀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보고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롬 파월이 그 의회 청문회 반기 청문회에 출석을 합니다. 여기서 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 또한 뭐 시장에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뭐 좋은 초완화적인 얘기를 할 거란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또 그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1조 9천억 불 승인 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변동성 지수가 6.26% 올랐어요. 그래서 20 밑에 있었던 변동성 빅스 지수가 23.4까지 올라가서는 모습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장에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지금 5일째 하락 추세예요. 근데 오늘은 20일선을 깨트리고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21선에 두 번이 왔었네요. 그렇죠? 세 번인가 여기서 한 번 왔었고 여기서 한 번 왔었고 여기 왔었어요. 네 번째인데 자, 요때는 거의 갔다가 올라오는 추세였고요. 여기는 무너뜨렸다가 올라오는 추세고요. 요번에도 사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요때는 20에서 올라가는 추세였고요. 요거는 눕는 추세라는 거. 그럼 요번에는 어쩌면은 하락이 상당히 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또 비석형 캔들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은 십자가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다우는 업데이트가 조금 늦게 됩니다. 8시쯤 되는데 지금 뭐 7시대 후반이라 아직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석형이 나왔었고 또 오늘 새벽에는 십자형이 나왔습니다. 십자형. 그 십자형 캔들이라고 보시면 계속해서 요 주변에서의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를 무너뜨렸던 종목들을 좀 볼까요? 다우를 무너뜨린 종목들을 보시면 애플부터 보죠. 애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차트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월봉으로 추세가 무너진 것 같다. 꼭지를 치고 내려오는 상황이고 지금 5월선은 지키고 있지만 일봉성으로는 뭐 떨어지는 각도가 상당히 60일선도 무너뜨리는 상황이죠. 특히 60일선 올라왔다 바로 무너졌어요. 회복하려다가 다시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려다가 맞고 떨어진 거 보면은 하락 압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 테슬라. 테슬라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 8% 빠졌어요. 8.5% 빠졌는데 급나가는 모습이에요. 지난번 루머 중에서 공매도가 테슬라 한번 잡겠다 뭐 이런 루머가 한번 있었던 거로 제가 아는데 뭐 그 현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 테슬라가 또 60일선을 깨뜨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글의 모에서는 알파벳이라는 회사도 1.5%인데 요거는 지금 아직도 고점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요 갭상승이 있어서 여기 뭐 무슨 뭐 섬처럼 이루어진 거죠. 아일랜드 갭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쩌면 이게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판단을 내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다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다우가 약간 그 견뎌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린 이번 주에 주봉 캔들과 월봉 캔들 완성이 되는데
특히 월봉 캔들상 윗꼬리가 얼마나 생기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이걸 버텨내고자 하는 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 다우 차트 잠깐 볼게요. 다우 월봉에서 보시면 요 모습이 있어요. 네. 요거를 지금 살리려는 어떤 모습. 지금 다른 차트라서요. 요게 정상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만약에 무너질 거라면 이 음봉을 메워주는 윗꼬리가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게 많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높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시가가 3600이었기 때문에 36 맞나요? 3600이었기 때문에 한 500포인트 정도만 내려와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상으로 이 윗꼬리 부분을 만들어준지 안 만들어준지 앞으로 4거래일 안에 상당히 중요할 거다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자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자재가 지금 무차별 랠리를 하고 있어요. 뭐 닥터코퍼 같은 경우, 구리 같은 경우는 뭐 9,000불, 톤당 9,000불에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시장에서는 코로나가 뭐 백신으로 해서 완화가 될 거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될 거다. 그래서 뭐 공급에 문제가 뭐 생길 거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에 부족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투자처가 막 여러 군데로 갈라져서 막 올리는 이런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그 국민의 절반이 그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변이가 생기는 건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가 회복되겠다는 기대감 이거를 반영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게 있어요. 물론 코로나가 엄청 확장세고 초반대에 비해서는 지금 심리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좀 다르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뭐 한번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정말 많이 오르나 보더라고요. 원자재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재 보시면 해외에서 금속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니켈 같은 것도 지금 뭐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원자재 중에서 또 원유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원유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지금 뭐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죠. 뭐 시장에서는 70불, 80불, 뭐 100불도 좀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원자재가 어떤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투자처로서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원유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공급을 축소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패권 싸움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이거 하나만 가격 하나만 믿고 시장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아니지 않나. 물론 시장이 일정 시간이 지나가서 코로나가 회복이 되고 지금의 문제가 회복되면은 경기는 화랑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의 그 투자의 모습은 유동성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공급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그런 상황이라는 정도는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시장이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서 살아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확인해보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외인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해요. 쌍끌이 매도를 하죠. 어저께도 매도를 했고 그래서 그 주가를 밀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 날도 외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모습이죠. 주가는 올라왔어요. 어쨌든 외인과 기관은 현물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절반을 매도하고 있더라고요. 연기금이요. 그걸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수급 쪽으로 보시면 제가 이 일자별로 한번 볼게요. 일자별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전부 매도하잖아요.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그렇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상당기가 지속이 됐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 근래 지금 좀 그게 심화됐어요. 언제부터? 2월 10일부터. 근데 기관 누계를 한번 봤어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 있었나 봤더니 개인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2월 20일 어저께까지 28조 2천억을 샀고요. 외인은 5조 7천억 팔았는데 누가 팔았냐면 기관이 23조를 팔았어요.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연기금이 12조를 팝니다. 연기금. 그러니까 금융투자 3조 5천억, 보험 2조 4천억, 투시 2조 8천억, 사모 1조 6천억 다 팔았는데 기타만 3,500억을 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연기금이 12조예요. 그럼 여기서도 사실 연기금 돈이 꽤 많거든요. 이것도요. 위탁자산. 지금 현재 시장은 결국 연기금과 뭐 개인과의 싸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매도가 향후 얼마나 더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장을 짓누르는 어떤 뭐 투자 처회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연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좀 많긴 한데 이 연기금이 결국은 1년의 투자 금액을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결국은 또 시장에 진입을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자리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뭐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현물, 선물을 계속 매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 보면은 당분간은 뭐 개인 외에는 매수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개인들이 고점에서 너무 사고 있다라는 이 자체부터가 일단 시장 자체의 리스크가 아닌가 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그 혼조세 미국 혼조세 또 뭐 원자재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원자재 하나만 봐서는 뭐 정말 랠리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공급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약간 눌리는 과정에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시장 어떨지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환율에서 원달러가 또 약간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환율의 영향을 받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즐거운 하루 되시는 기쁜 하루가 되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